이번 영상에서는 비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제가 먼저 일러드리면 말 표현을 이제 하면 코빗자에다가 염증, 코 안에 염증이 생긴 걸 얘기해요. 코 피부 바깥에가 아니고 코 점막 쪽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비염이라고 부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코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차가워져서 생기는 비염 종류가 있고, 코 점막에 열이 너무 많이 고여서 생기는 비염으로 한의학적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코 점막이 차가워서 생기는 비염의 특징은 많은 콧물, 우리 수양성 비루라고 표현하는데, 콧물이 하루 종일 흘러내려서 휴지를 계속 달고 사셔야 되는 분들, 콧물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비염이 한성 비염의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열성 비염은 많이들 아시듯이 밤에 코막힘 위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에 의해서 코가 막혀서 밤에 잠을 자기 힘들다든지, 그 다음에 머리가 무겁다든지 띵하다든지 코 주변이 가려워진다든지 하는 증상과 함께 이 열성비염은 또 축농증으로 더 많이 또 이완되기도 합니다. 이 한성비염과 열성비염의 공통적인 증상은 아침에 찬물과 찬바람에 콧물 재채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열성비염도 온도 변화에 콧물 재채기가 나타나고, 한성비염도 콧물 재채기가 나타납니다. 보통 이제 아침 증상으로 구별하기보다는 밤에 코막힘 위주로 생기면 내가 열성비염이고, 하루 종일 콧물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한성비염으로 우리가 그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염이 생기는 원인은 코 점막 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 앞서서 제가 비염의 종류를 일러드렸듯이 코 점막이 차가워지는 거, 코 점막이 열이 많아지는 게, 이게 한의학적으로는 비염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환절기에 왜 비염이 심해지느냐면, 환절기라고 하는 거는 기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환절기 비염의 가장 크게 발생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새벽에 몸이 추워질 때 이 증상이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보통 잠이 들 때까지는 더위를 좀 타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서늘하게 자는 게 우리가 잠들기에 용이하지만, 몸 움직임이 거의 사라진 상태에서 오랫동안 수면을 취한 새벽에는 체온이 떨어지기가 쉬운데, 새벽에 몸이 엄청 차가워지면서 내열이 더 생기면서 열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 열이 그 몸의 감기라든지 이런 것 이겨내기 위해서 내열이 더 생기면서 그 아침에 몸이 차가워지는 원인에 의해 가지고 비염 증상이 환절기 때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비염을 완화하는 방법은, 생활 습관 안에서는 무조건 새벽 보온이 엄청 중요합니다. 새벽에 약간 몸에서 땀이 날 정도로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다고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거나 낮에 비염 증상이 훨씬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잘 때는 서늘하게 우선 옷을 입혀놓고 나서 자고 난 다음에 수면 조끼 같은 거, 자석이라든지 이렇게 부직포로 되어 있는 수면 조끼를 간단하게 입혀주고 재워주면 새벽에 몸의 온도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침 비염 증상을 좀 많이 완화시킬 수 있고, 성인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이제 온열을 조절하셔서 새벽에 보일러를 좀 시간 타이머상 돌아가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새벽을 좀 따뜻하게 해서 주무시면 아침 비염을 훨씬 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 많아서 생기는 환자들은 생활 습관도 엄청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몸 내부에 열이 많이 생기면 외부에 몸이 차가워졌을 때 내가 약점인 부분에 염증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면이 부족해져서 몸에 열이 많이 생기는 환경이 지속되면 비염이 심해지고, 술과 같이 아니면 육고기 기름진 음식과 같이 몸 내부에서 음식에 의해서 열이 많이 발생이 되면 또 바깥에서 차가움이 발생이 될 때 그 내부 열이 훨씬 더 조장이 되기 때문에 비염 증상을 악화하게 됩니다. 수면 부족과 음주와 같은 음식에 의해서 내부에 열이 많이 발생되면 밤에 코막힘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 비염 증상이 심해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몸에 열이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우리가 한의학적으로는 몸 내부에 열이 많이 생기는 걸로 봅니다. 간단한 표현으로는 우리가 스트레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환을 우리가 화병이라고 표현하듯이 내가 억울하거나 긴장을 잘하거나 불안하거나 심리가 긴장이 많이 일어나면 태생적으로 몸 안에 열이 잘 생기시는 사람들은 그런 정신활동의 에너지로 음열이 소비가 일어나서 열을 조절할 수 있는 음열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져서 몸 안에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가장 약점 부위에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면과 그 다음에 술과 같은 음식,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내부 열이 더 많이 생기면 열성비염 환자들은 훨씬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염을 완화하는 방법 중에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비염이 아침에 열성비염과 한성비염 공통적으로 이제 몸이 차가워질 때 이 콧물 재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뒤쪽 목을 따뜻하게 하는 온열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아침 비염의 증상을 살짝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온열기가 있거나 핫팩이 있거나 하면 살짝 데워서 목 뒤에 한 5분 정도 화상 안 입는 기준으로 좀 올려놓으시면 코에 콧물 증상이 많이 덜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위험하긴 한 방법이긴 하지만 드라이기로 뒷목을 따뜻하게 이렇게 온도를 올려주시면 되는데, 화상이기가 쉽기 때문에 어린이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성인도 화상 안 입는 범위 안에서 하시고, 안전한 방법은 전자레인지에 데울 수 있는 핫팩 같은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낮이나 이럴 때도 뒷목을 보호해주면 코 증상이 훨씬 덜해집니다. 앞에서 불어오는 찬바람보다는 뒤쪽 목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비염의 완화에 아주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열성비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찬물로 식염수로 코 세척을 해주면 코막힘의 증상이 많이 덜해질 수 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코 세척을 할 수 있으면 밤에 코막힘이 심하신 분들은 코 세척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